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특별히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5가 다음 주 5월 28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데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오시냐고. 예, 이게 뭐 양재까지 시내에서 네. 오는 게 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산에 있어서 조금 생소하시진 않았나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좋아요. 예, 공기도 좋고 네. 건물도 예쁘고 예. 마덱스라는 요 해양방위 산업전에 계속 뭐 이래 때부터 박사님 가셨다고 들었는데 예. 마덱스에 대한 좀 깊은 인상? 1회 시작할 때는 네. 굉장히 소소한 시작이었습니다. 장비들도 이렇게 전시할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방산보다는 이제 해양 쪽이 훨씬 더 전시가 좀 컸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도 이제 거의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좀 바뀌더라고요.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1회부터 지금까지 이 흐름 자체가 해양 방산이 발전해오는 과정을 다 볼 수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해군 대표단이 26개국에서 11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해양방위 산업의 좀 현 위치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해양 방산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제 해양에 얼마큼 신경을 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반도 국가고 지정학적으로 해서 네. 다 해양과 접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삼면이 그렇죠. 뭐 삼면이 바다다. 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예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도 국가로서 네, 막혀 있으니까. 대륙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나라는 바다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요, 네. 바다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실제 물동량의 80-90% 이상이 결국 해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을 가져온다, 수입한다, 네. 전부 에너지, 그쵸. 전부 배로 네. 들어오고 네. 수출하는 것도 대부분 다 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해운이 강하지 않으면, 해양 산업이 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해양 산업 전체에서 한국 갖는 위상 당장 검색만 해보시면요, 네. 세계 10대 조선소, 뭐 2023년 기준이긴 네. 합니다만. 이거 수주 잔고량, 내가 얼만큼 배를 더 앞으로 질지 쌓아놓은 양을 가지고 이제 이 조선 순위를 평가하는데 1위 HD-현대, 2위 삼성중공업, 3위 하나오션. 물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일본도 지금 수주가 늘어난 이마바리 같은 조선사 같은 것도 있고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탑 10 안에서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저가 정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고부가 가치의 성능이 높은 함정들은 전부 한국을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해양 산업이 발전한 이 발전한 능력이 바로 어디에 그대로 적용이 되냐? 방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조선사들이 특히 그 중에서 HD-현대나 하나오션이 그대로 우리 군함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중대형 조선사들은 대부분 다 우리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K방산이 엄청나게 발전하던 근거는 뭐 단순히 탱크를 잘 만들고 뭐 비행기를 잘 만들고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위 첨단의 전자장비 기술들. 자, 이런 것들, 자,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 그 다음에 엄청나게 첨단의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산업적 기반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뭐 커다란 배를 하나 만들면 뭐 배든 아니면 비행기든 뭐든 만들면서 기업 하나를 얘기하지만은요. 그쵸. 그 기업 하나가 만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그 충분한 능력을 끌어내 줘서 선진 제품의 능력이 그 소위 협력업체에서 나와야 이것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 제품이 되는 거예요. 뭐 잘 나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 이제 이 협력업체들도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이 국제적 수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K해양방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 어떤 해양 관련된 산업군에 말씀하신 그런 첨단 기술과
또 거기에 방산에 대한 기술력들이 접목이 돼서 시너지가 난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술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엔진 기술 혹은 레이더 기술. 네. 이게 우리 엔진 레이더면 항공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기술이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공기에서 만들던 A사 레이더 네. 그 기술을 그대로 배로 옮겨서 이지스 레이더를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박에서 쓰는 네. 이 가스 터빈 엔진 네. 이것이 그대로 항공기 엔진으로 가져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반 기술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요. 조선산업과 항공산업에서의 엔지니어들이 서로 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해양산업인 거죠.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아 같은 경우 남북 국해 이슈로 방산 이슈가 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기업들한테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쟁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요. 그쵸. 이 되려 전쟁이 난 것을 보면서 이를 통해서 야 왜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준비해야 되냐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세계 각국이 자국의 안보 역량을 높일 기회로 삼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국이 그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K 해양방산 지금 당장 우리 해군이 어떤 배를 운용하고 있나를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지스 구축함부터 3,000톤급의 잠수함까지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항모로 기능할 수 있는 대형 상륙 강습함까지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전부 제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대형함을 필요하는 나라는 당연히 제가 제공할 수 있고 뭐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국가는 조금 국력이 좀 떨어진다 혹은 무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맞게 맞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또 조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각국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K 해양방산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건조를 하고요. 배를 이제 설계해서 건조를 하지만요. 또 무장은 무장대로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무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무장이 뭐 예전처럼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서로 막 전화 통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전투 체계로 전부 엮여집니다.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것이 사실은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배를 지을 때 처음에 뭐 설계는 이제 건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조선사에서 70년대 뭐 80년대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뭐 영국에서 받아오고 뭐 미사일은 뭐 프랑스제를 갖다 쓰고 그다음에 전투 체계는 뭐 영국제 뭐 아니면 뭐 한포는 미국제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돌아와서 되게 힘들게 배를 건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면 그 모든 걸 대한민국 한 군데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수직 계열화의 문제가 아니라 수직과 수평을 다 갖춘 이런 분면을 가지고 있는 게 K 해양 방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맞다. 그렇죠. 기회가 당연히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전쟁 특히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부당히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연하게 반대를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야 국제사회에서 봐도 저 나라는 국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로 보이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무기만 팔고 있다 그러면 되게 부도덕한 나라, 돈밖에 모르는 나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올해 마덱스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아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마덱스 행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올해 기대하는 부분은 AI 멈티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멈티는 Manned Unmanned Teaming, 즉 인공지능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 전투인데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드론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뭐 자폭 드론을 포탄 대신 써요. 그렇죠. 포탄 대신 쓰고 심지어 우리 분대에서 이제 기관총이 아니라 드론이 이제 기본 장비가 그쵸. 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해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특히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형 구축함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는 우크라이나가 네. 계속적으로 러시아 해군을 흑해함대를 괴멸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무인 수상정, 특히 자폭 기능이나 이런 걸 갖춘 네, 네. 이걸 통해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가하면서 네. 그러면서 정말 자기보다 수백 배 정도 규모가 되는 네. 적 함대를 격침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AI 멈티, 인공지능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2003년에도 이미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긴 했지만요. 올해는 더 많은 부분들이 보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해군도 네이비 씨 고스트라고 네, 해서 네. 우리 유인의 전투함정과 무인의 수상함 혹은 네, 수중정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네. 유무인 복합 함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연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보된 모습들을 이번 마덱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AI가 전 산업에 정말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작을 물론이죠. 요즘은요 이제 AI 무인 이것을 빼놓고는요 네. 미래를 논할 수 없고 이것은 국방과 안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되려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국제 관함식이 2018년이네요. 7년 만에 이제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데 관함식 개최 배경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14세기에 네. 프랑스와 이제 영국이 네. 백년 정전할 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네. 자기 배들을 쫙 모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검열을 한 게 유래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왜 최초구나. 그렇죠. 예, 우리 열병식을 하면은 왜 네. 국군의 행사 네, 열병 행사 네. 하면은 딱 임석선관 있으면 이렇게 부대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네. 이제 이걸 바다에서 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 이게 그 나라의 해군력, 네. 군사력을 과시하는 네. 행동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참가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그 자기 동료 함정과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한 해군이구나, 강한 역량을 갖고는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그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배했지 않습니까? 1914년인가요? 영국이 관함식을 하는데 네. 배를 수백 척을 군함을 수백 척을 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센 배가 전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함이 100척이 넘어요. 와. 그런 세력을 쫙 깔아놓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 나라한테 감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관함식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해군력 규모와 위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제 관함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위력 과시의 차원이 아니라 네. 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우리와 협력하고. 협력을 하고 혹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사 입장국이라고 얘기하죠. 네. 국제 정치라든가 혹은 국제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네. 이런 국가들의 해군들이 전부 모여서 유대를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군함이라는 거는 배 자체가 부대입니다. 배 자체가 부대인데 또 사실은 이 배 자체가 또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국제적 행사에서 서로 만나서 네. 같이 기동하고 같이 사열을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술과 외교와 안보가 전부 다 이렇게 집약된.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관함식을 하는 국가가 많이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 대부분 많이 국가들이 하나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국제관함식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네. 뭐 중국도 뭐 해상사열 당연히 하고 러시아도 합니다. 또 굳이 얘기하자면 안 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안 합니다. 굳이 보여줄 필요가 안 해도 없습니다. 이미 세계 최강이라는 거를 예, 뭐 항공모함 뭐 11척 뭐 12척 거기에 네. 뭐 그것도 세계 각국에 딱딱 펼쳐 있는데 되려 그거를 관함식 하려면 병력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게 되려 미국한테 바보짓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덱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이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K방산 그중에서 네. 특히나
K해양방산. 네.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신다면요. 네. 마덱스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마덱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그 해군의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네, 경험이 네.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해군 정박된 군함들과 공개 개방해서 할 겁니다. 네. 군함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네. 어떠한 장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네. 이런 배에서 어떻게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길 꼭 좀 부탁드릴게요. 꼭 기회가 된다면은 네. 또 이 마덱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하네요. 아, 네. 뭐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예. 사실 데이원에 마덱스 TV의 공식 진행자로 박사님이 또 조인을 해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첫날 오전에는 또 예. 이 마덱스에 대한 좀 브리핑도 하고 그쵸. 또 예. 주요 기업들 오후에는 인터뷰 예. 이렇게 같이 하실 건데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두근두근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덱스 마덱스 2025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